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입니다. 자, 오늘은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이르는 붕당 정치의 시작, 붕당 정치 미긴즈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167에서 8페이지에 붕당 정치의 시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붕당이라는 거는 일단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붕당의 의미는 정치적, 학문적 목표가,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게 현재 뭐가 있냐면 정당이 있어요. 정당은 교과서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데, 정당은 정치적인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학문적이 플러스 되는 거죠. 붕당은 정치적, 학문적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한다면은, 정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목적만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거의 그 양대 정당에 의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는 보수파와 진보로 대표되는 걸로 이끌어져 가는데, 이 조선시대에도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당으로 인해서 당이 이끌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배경을 보시면요. 배경을 보시면 원래는 여러분들 훈구와 뭐가 있다 그랬죠? 사림이 있다 그랬죠. 자, 사림은 훈구를 비판하고, 그렇죠? 훈구는 사림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화라는 것을 일으켜서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이들의 관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언제죠? 선조에 이르러서, 선조 시기에 이르러 사림이 승리하게 된다. 훈구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누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까? 사림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이 사림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림이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공동의 적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수업을 할 때 대표적으로 야구를 예를 듭니다. 야구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10개 구단이 있는데 10개 구단 팬들이 다들 각자 다르죠.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상대 팀 뭐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 팀들의 10개 구단에 이제 잘하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국가대표 경기를 하게 된다면 다 같은 한 팀이 되겠죠. 한 팀이 된다면 서로 이제 싸울 일이 없고 하나가 되는. 근데 또 그 공동의 적을 무찌르고 또 이제 각 소속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싸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선조 때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조 때 분열하게 되고 이름을 이제 동인과 이제 서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된 원인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게 된 원인. 교과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맨 밑에 밑줄을 칩니다. 2조. 2조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인사권을 담당한다. 여러분, 인사권을 담당한다라는 건 등용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자르거나 해임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임금이 뽑죠. 국가의 주인이 임금이니까. 하지만은 이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조의 이런 조사들과 뭐 협조와 추천을 통해서 뽑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이조라는 이 관청에 관직이 있는데 전랑이라는 관직명이 있어요. 전랑. 이조라는 전랑이 관직이 있는데, 그래서 이조 전랑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직함입니다. 이조 전랑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3사. 3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3사가 뭡니까? 기억납니까? 왕을 비판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관리의 비리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네이버 역할, 왕의 비서 역할, 자문기구, 왕의 자문기구, 굉장히 높고 왕권과 밀접한 그런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게 3사인데, 이 3사를 임명한 권리를 2조 전랑이 갖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요거 하나. 두 번째는요, 더 큰 문제는 이 2조 전랑은 스스로 후계자를 추천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가 지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후배자에게 돌려주고 끝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이조전랑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쵸, 우리 사람들, 우리 식구들만 계속 이조전랑 3사에 등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 이조전랑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3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렇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똑같은 살림이더라도 나랑 친한 사람이 3사인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게 동인과 서인인데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동인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시고요, 서인은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167페이지 도움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팩트는 이제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제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들고 사이가 나빠지고 그들을 따르는 다른 살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68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68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붕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번, 이게 2번, 그죠? 그 다음에 배경 쫙 설명했죠. 이제 붕당의 형성에 대해서 수업을 해봅시다. 자, 이황이 있고요, 이의가 있어요. 양대 산맥입니다. 1000원과 5000원. 성리학이 양대 산맥인데, 이 이황 선생님은 동인이고 이 선생님은 서인. 이런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황 선생님이 좀 연배가 있으시죠. 그래서 약간의 성격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약간 현실 개혁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왕권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신권이 중요하다, 신하의 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성격이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다, 자 라고 보시는데,
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게 어, 정렬임 모반 사건이라고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래 이 정렬입이라는 사람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서인이었어요. 원래 서인이었어요. 서인이 이제 동인으로 전직을 했어요. 요새도 원래 저기 뭐야 당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당이었다가 야당이었다가 뭐 야당이었다가 여당이었다가 이렇게 당들을 자신의 정치적 뜻에 맞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뜻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이 정렬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서인이었는데 동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서인 이 사람들이 이 동인을 좋게 보질 않았겠죠. 여튼 옮겼는데 문제는 정렬입이 은퇴를 하고 정렬입이 대동계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대동계라는 것을 조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 한다면 뭐 공부도 하지만 문제는 무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사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은 이제 왕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병은 철폐가 된 이런 국가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철폐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 이제 배웠었죠. 그죠? 그랬었는데 자 문제는 정렬입이라는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대동계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무술훈련을 했다. 이걸 이제 서인이 공격을 하는 거죠. 서인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정렬입이 이제 모반을 했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 동인과 이 서인을 싸잡아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기축옥사.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동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축옥사를 이끌었던 설계자가 누구냐면 정철입니다. 서인이었던 정철이 이 동인의 그 정렬입을 포함한 이 동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관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리어. 자, 보세요. 훈구와 살인이 있는데 선조를 기점으로 살인만 살아남았다. 그죠? 살인만 살아남았는데 그 살인이 동인과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졌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인과 서인이 투닥투닥거리는 게 정렬인 모반 사건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인이 많이 죽었다. 동인 피해. 동인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동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뭔가 복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때 아까 이 동인 이 정연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정철이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여기 첫 번째 사건인데요. 두 번째 사건 또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철이
건저의 사건이랍니다. 건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정철이 선조 임금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하 세자를 책봉하세요. 세자를 책봉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맞아요. 나이가 좀 선조가 나이가 좀 있고 그러면은 보통 그 세자를 먼저 정해두고 이제 왕이 될 것을 이제 미리 교육을 하는 이런 것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선조가 이 얘기를 듣더니 기분이 팍 상한 거야. 뭐 나보고 이제 왕 그만두라고? 뭐 나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야? 와 정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야 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 서인이 굉장히 피해를 받습니다. 서인이 피해를 보는데 이때 이제 동인이 이 서인에게 뭐 하겠냐? 복수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복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두고 동인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인은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다 죽이자. 아무래도 이 정열인 모반 사건 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세력들이 많겠죠. 강경파였고 남인은 야 피는 또 피를 부른다.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복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나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온건파입니다. 온건파.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그만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인은 오도를 떨고 있겠죠. 서인 이렇게 계속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무렵 이제 왕이 교체가 되는데 선조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광해군으로 영화 보셨죠? 광해군으로 교체가 되는데 이 광해군과 친한 세력이 이 북인 세력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서 서인은 중간에서 이제 굉장히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남인도 이제 배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국이 이끌어지게 되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교과서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16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역사적 인물 이야기다 라고 해서 이황과 이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황과 이이는 이황은 약간 동인이고요. 이이는 서인 쪽이고 이황은 약간 이상적인 성리학을 얘기한다면은 이이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얘는 주리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은 이제 리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이는 주기론을 설명을 하면서 기가 더 중요하다. 항상 리는 뭐고 기는 뭐고 이 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면 되고 기는 이제 인간의 감정과 같이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설명을 하자면 어려워요. 그냥 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황은 이제 왕권을 존중해주는 거였다면 이는 이제 왕권보다는 신하가 왕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여기는 왕이 스스로 교육되고 가능하다라는 여기는 신하가 왕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하가 잘해야 왕이 잘 된다라는 거고 이왕은 왕이란 존재는 원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이걸 가지고 이제 허벌나게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좀 잘 알아두시고 수업을 이제 이어가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요 붕당의 비긴즈 붕당의 스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는 붕당의 형성 그 다음에 붕당이 이제 한창 치열할 때 그 다음에 붕당이
끝날 때, 붕당이 끝나면은 또 탕평 정치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탕평 정치가 끝나면 세도 정치가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커리큘럼상 시간 순서대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제 임진왜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 하고 임진왜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 임진왜란은 뭐 다들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수업 많이 잘 하셨고요. 이제부터 목요일날 이제 3차 시를 연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빡세요. 이제 빡세게 한 번에 싹 듣고 중간에 복습도 한번 싹 하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진도를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진도를 빨리빨리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